자, 갈라치기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속지 마시라는 갈라치기 기사. 데일리안 단독 김동연, 이재명과 대선 후보 단일화 직전까지 윤석열과도 단일화 검토했다. 현우가 최현욱 이거는 옛날에 알려진 얘기예요. 옛날에 알려진 얘기라고. 아니 당연히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였던 김동연이 당연히 이재명한테 갈 거라는 프레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라도 김동연은 윤석열과 이재명 또는 누구라도 단일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탠스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은 이재명과 단일화 할 거야는 단일화 파급력이 없는 거라고. 그렇죠. 후보로서도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론상에라도 대놓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김동연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박이야. 수박이야. 김동연 찍으면 안 돼. 현우가 데일리안의 최현우가 너 좀 심한 거 아니니?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실드를 떠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한 표가 그때 당시 아쉬운 상황에서 아니 김동연 측하고 접촉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딱 이 선거 오늘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기사를 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쪽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우리 쪽을 좀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김동연은 이재명 배신한 사람이니까 찍지 마를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야. 이재명과 대선 후보 단일화 직전까지 윤석열과 단일화 검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볼 때는 얘네들이 의도를 봐야 돼요. 100% 갈아치기 기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일리안의 최현욱. 그럼 이거 똑같은 걸 해줄 정확한 사람 있잖아요. 안철수. 분당갑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하기 직전까지 정말로 이재명과 물밑 접촉했다. 그러다가 협박당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전에 안철수는 손목 자를 거라고. 손목 자르려고 고민 중이었다. 그리고요. 나는 여기 어마이뉴스의 이 기사는 갈아치기 기사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헤드라인이 그런 거야. 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명박과 가깝지 않았나라는 질문. 이건 관훈토론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네. 김동연 답은 사실은 비전 2030 만든 노무현과 가장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자꾸 김동연 자체 여러분들 경선할 때는요. 김동연의 과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로 어떻게 될까?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거든. 내가 그 인터뷰를 할 때 가끔씩 이제 기재부 출신 관료야. 옛날에 전직이. 기재부 출신 관료가 어디 시장 후보로 나왔어. 민주당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댓글창 어떻게 달리냐. 기재부 출신 저 사람 수박이네. 하면서 결국 그 시장 선거 민주당이 지게끔 하는 워딩을 하더라고. 어쩌라고 지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과정에 뭔가가 약간의 서운함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걸 믿고 표를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 관련된 후보를 찍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김동연하고 김은혜랑 비교를 하면 정말로 하늘과 땅이거든요. 정책이면 정책, 대안이면 대안, 경륜이면 경륜. 김동연 후보는 사실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은혜 같은 경우는 대변인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적인 것을 비교하다 보면 언론 스스로 김동연을 도와주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두려우니까 어문 것으로 그냥 마치 수박인 것처럼 이명박이랑 가깝지 않았냐인 것처럼, 그 다음에 단일화 할 때 접촉이 없었냐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들을 간파하고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열심히 새끼가 하나 있구나. 봤어요. 야, 슈퍼챗 5,000원. 네. 아, 기분 나쁘네.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들 허위사실을 보러 국힘 선대위에 영상 다 따서 보냈습니다. 아, 잘했다. 여러분도 선거 기간 조심하세요. 화이팅.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니까. 꺼져 이 새끼야. 슈퍼챗 한 사람을 내가 강퇴시켜보기 처음이다. 아이고,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갖고 와. 놀라운 놈들이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언론과 국민의힘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뭔가를 계속 아젠다를 띄우면서 민주당의 힘이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도 그렇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서울시장 실력으로 보면 송영길이 오세훈 뭐 한 10배쯤 될 것 같은데 어제 지금 유엔본부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타이틀은 그렇게 쌈박하지가 않아. 섹시하지가 않은데 내용 들어보면 엄청 섹시한 거야. 실제로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할 때 국제기구를 유치한 적이 있어. 네. 근데 그 국제기구 유치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감동이야. 그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담당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하나씩 가격파를 해. 근데 서울 유엔본부가 아시아본부가 사실상의 유엔본부처럼 역할을 할 상황이 되면 파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지 못한 이슈를 걸었거든. 오세훈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빼꾸도 신고요. 내곡동 가서 생태탕 드시는 분이야. 나는 그렇게 봐. 네. 자기가 자기 처가 쪽에 무슨 뭐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경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김은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대변인 말고 윤석열을 가까운 거 말고 경기도지사를 그냥 졸로 보는 거지. 사실 이제 보수 언론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게 밀월 기간이니까 빨아준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민주당 후보도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해야지. 그냥 뭐 보안 뚫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지적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 경쟁력 있는 거에서는 경쟁력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어문 걸로 수박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 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언론도 기레기라는 소리 안 듣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뉴스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쪽에 문제 있는 것을 또 동일한 기준으로 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상납 이거 관련해서 뉴스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집요하게 뉴스 좀 내주시고 김진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5.18 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뉴스 좀 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론이 좀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5천원 스포츠에 보낸 놈 한마디만 더 할게. 김은혜가 재산이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넘죠. 넘죠. 그런 사람들이 서민한테 진정하기가 쉬울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 예를 들어서 정인이법은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기권해놓고 경기도 가서는 정인이의 뭐 명복을 빌고 그것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경기맘이 되겠다 같은 소리 했더니 나중에 미쿵맘이야. 아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급하지 않다 이딴 소리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저기 안철수는 소상공인 지원하면 소고기 사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좀 부각시켜주지. 계속해서 지금 선거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에 불리하게 만들려고 그 프레임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좀 강하게 계속 하다못해 현수막 같은 거 좀 내걸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쪽은 조그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조그만 어떤 문제될 것도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현수막 내걸고 어떻게 해서든 진짜 그 틈 하나를 잡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확전시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솔직히 저는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KT의 전무로 있을 당시에 불법 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 만일에 이것이 민주당의 후보와 관계돼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우리 2030 청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보도들로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한 명이 채용되겠다,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다시 채용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있음에도 다들 조용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그나마 경기도지사 후보는 토론회라도 했잖아요. 그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게. 근데 서울시장 아까 후보 유엔 제5본부 유치 좋은 공약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난번에 KBS 주간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세훈 불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할 수 있고 언론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활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도 정말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게 너무 네, 맞습니다. 화가 나요. 네.
자, 김은혜 남편이 어떤 일 했는지만 제대로 알려줘도 김은혜는 예. 당선 못 돼요. 김현장은 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미국 방산업체의 변호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 자의 부인이 경기도지사를 나와서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게 꼭 5천 원 슈퍼챗 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저 모자란 아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최소한 나라면요, 저 정도,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지. 돈 많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야 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이치상 맞습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환영해야 되는 거지? 지들은 집값 올라가지고 엄청 좋아하면서 세금 조금 1년에 한 몇만 원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막 노발대발하면서 지들은 기분 좋으면서 서민들을 향해서 야 문재인 정부가 집값 정책 실패했어.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정치권에 남아있는 건데 저런 애들이 버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5천 원짜리 슈퍼챗 그런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방송에서 무슨 허위사실 유포했니? 비판도 못하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돌 떨어진 애가 대통령이 되니까 모자란 애들이 정신병처럼 몰려다니면서 윤석열한테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덕지야 이 새끼야. 족같은 새끼들 정말. 5천 원 가져가 이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 정말. 여기까지 할게.